네, 돈이 되는 뉴스 오늘은 HB투자그룹 손열호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시장의 뜨거운 화두 이걸 것 같아요. 빈살만 왕세자와 각 기업의 총수와의 회동. 오후에 일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진짜 수혜주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겠죠. 우리 기업과 사우디 정부 간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 5건 플러스 알파 지금 추가 협의가 되고 있고요. 철도, 화학, 합성유, 제약, 개인 분야입니다. 다음 보시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정부를 보셨다면 이제 사우디 기업 기관 간의 이 협력 계약 및 양해각서 내용들인데요. 예, 관련 기업입니다. 모듈러 사업, 그린 수소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이 많고 에너지 쪽, 예, 스마트 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 윤 대통령은 빈살만과 오늘 회담 오찬이 예정이 돼 있고 네옴시티 원전 협력 논의할 예정입니다. 각 기업들이 지금 분주하죠. 예.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우디 빈살만과 수소 트랩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이야기. 그동안 계속 저희가 알던 내용들이 하나씩 이제 추가가 되는 과정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분석을 하십니까? 네, 우선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대감에 사서 결과에 팔아 이런 격언이 오늘도 조금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처음 부각된 것이 아니고 거의 한 달 이상 부각돼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수익도 보셨다가 다시 눌림목에서 사셨다가 오늘 이제 매도를 할 계획이시거나 아니면 어제 이미 포지션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일단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 질문을 예상 질문지를 받았을 때 오늘 네옴시티 관련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저도 원전 관련 종목을 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음봉.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오늘 오고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 다음에 어떤 수혜주들을 발표하겠다. 다들 사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빈살만 왕세자가 하루 먼저 오고 정규장 개장 전에 이런 수혜주들이 맞아요.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오늘 네옴시티 섹터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던 분들은 조금 김이 샜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투자 전략이 바뀌면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대응을 하면 되듯이 일단 네옴시티를 가지고 오늘 큰 한몫을 챙기려고 하셨던 분들은 조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어떤 재료가 단기적으로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물산이랑 현대건설이 우리 예상대로 나왔으니까 해당 종목들에 대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 건설주 위주로 지켜보시되 유보율과 부채 비율이 좀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PF 관련 이슈를 벗어날 수 있는 중소형 건설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 PF 사태를 벗어날 수 있는 중소형 건설사. 저도 사실 이 종목이 벗어날 거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부채 비율이 300% 이하고 유보율이 500% 이상 넘는 종목은 제가 저번에 봤을 때는 서희건설이나 서희건설. 네, 그다음에 사모개발 이런 중소형주 종목들이 삼성물산이 현대건설의 수주를 가질 수 있는 그 종목들 체크해 보다가도 PF 관련 이슈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군요. 예. 일단 건설주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고 좀 그리고 수소나 원전들도 예.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린 수소나 원전들도 오늘 다 음봉이고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군요. 이제 핵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을 눌림목에서 살 준비를 하시는 게 오늘 위치에서는 좋겠다. 눌림목 매수 가능한 종목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우선 원전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 일진파워. 그다음에 실적 향상이 된 종목은 우진이나 우리기술. 우진, 우리기술. 그다음에 혹시라도 좀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 일정주 매매를 하시거나 어떤 지분 매각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매수라는 건 눌릴 때 매수를 하자라는 급하게 이제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이제 원전 쪽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옴시티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방송 그동안 세론 뉴스 가능성을 열어두시라고 이제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 오늘 재료 소멸로 관련주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떨어지고 있는 섹터 하나가 있습니다. 엔터.
예, 사실은 요 네옴시티 관련 테마로도 엔터가 엮여 있지만 수능으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제 수능 끝나면 수험생들 놀러 간다, 예, 영화관 가고 간다, 뭐 이런 거, 콘서트도 가고 이런 관점에서 일단 굉장히 강한 시세가 엔터, 컨텐츠, 미디어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투자 의견 어떠신지요? 네, 우선 엔터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뷰가 많고 리포트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걸그룹들이 좋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엔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뭐 한중 정상회담 진행돼서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까. 예. 근데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뷰가 나오고 있고 빈살만 왕세자가 생각보다 K-팝을 좋아한다는 의견이 또 있고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기본적인 학생들의 소비가 좀 진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으로 좀 수급이 모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미 뭐 눌림목을 만들거나 이미 좀 추세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딩 스킬을 갖추고서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 일단 2022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증가폭은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크지만 YG, 그 예. 오너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자 아이들 좀 팬이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큐브 엔터 벤처라고 판단되고 있고 예, 소속 아티스트가 누군가요? 여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그룹이군요. 예, 예. 팬이라서. 네. 큐브 그다음에 엔터. 정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JYP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JYP.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지금 투자한다면? 예. 저는 그럼 큐브 엔터 말씀드리도록 팬심으로 하시는 거 아니죠? 이 엔터주는 제가 엔터 말씀드릴 때 예.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움직임이 대동소이하거든요. 이제 예. 어떤 엔터 종목별로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팬심이 좀 갈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은 SM이라고 보고 있고 예. 어떤 주가 탄력은 YG가 좋은데 일단 악재가 단기 악재가 있으니까 조금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 JYP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지루할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정적으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예. 현재 큐브엔터가 아직 실적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여자아이들이 이제 뭐 톰보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누드나 이런 부분들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연간 실적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직 뭐 주가가 대장급 4대 엔터만큼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좀 기대 수익률을 키우고 싶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큐브 엔터도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의 종목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큐브 엔터 신선합니다. 엔터주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뷰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조선업 정상화 기로에 들어서며 매수 적기로 봐야 할까라는 레포트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레포트 제목이 조선독립 만세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냈는데 이제 내년에 인도될 선박 수주 시기별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후년까지 앞으로 이제 수주 선박이 늘어날 텐데 그 이전에 뭔가 깡통 수주라고 표현되는 적자 수주를 털어내고 앞으로는 정상적인 정상화가 도입이 되면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맥락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흐려서 잘 안 보여요. 커버리지 이번에 개시를 했는데 투자 의견 비중 확대고 조선사 주력 선종의 신주 발주 가능성에 대한 이 분석. 최선호주는 현대중공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포트 낸 곳을 봐야 되는데 한국투자증권이네요. 예,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레포트를 냈는데 마침 조선주도 그렇고 조선 기자재 쪽도 그렇고 주가에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선은 저도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증권 TV에서 강하게 부각되는 거 말고 예.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을 항상 찾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조선이 제 이제 인사이트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어제 오늘 열심히 했었는데 또 이렇게 앵커님께서 다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단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중장기 투자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조선주가 굉장히 공략하기 좋은 위치가 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증권사에서는 리포트가 꾸준히 발간되고 있지만 사실
움직임이 무겁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으시지만 조선주의 별명이 10년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별명이 가졌었는데 네. 현재 조선업 관련해서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고 예전에 이제 조선업 투자할 때도 수주는 나오는데 이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질까 이 부분을 맞아요.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싫어하셨거든요. 예. 어떤 외인과 기관 저가 매수에 들어오다가도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지 못하면 고꾸라진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하면은 그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제거가 됐다라고 판단됩니다.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거의 성공했다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요. 주가 레벨도 현대 미포조선이 꽤 위쪽에 위치해 있죠. 다른 그래서 것들에 제가 비해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은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뽑아주셨는데 저는 현대미포조선을 탑픽으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과 한국조선해양이 지분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뭘 사도 됩니다. 뭘 사도 그래요? 되는데 아무거나 괜찮습니까? 뭘 사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리스크는 줄이면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외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됩니다. 근데 기대 수익률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미 상승하기 시작한 종목보다는 그 뒤를 따라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현대 미포조선이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중공업은 가슴 아픕니다. 저는 뭐 어떤 종목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법을 몰라서 최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삼성중공업은 유감스럽게도 올해 흑자 전환에 실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보유하신 분들 추세는 좋지만 이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 저는 현대 미포조선이 그나마 안전하게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가운데 가장 빨리 유상증자 발표했던 데도 삼성중공업이었죠. 그렇죠. 이제 많은 투자분들 이제 그 유상증자를 발표한 게 아마 작년 후반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유상증자 금액도 엄청나게 컸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발표하면서도 이렇게 투자분들께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실적 개선에 뭐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실적 개선이 뭐 사실 뭐 6개월, 1년 안에 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올해도 좀 실패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도 뉴스 찾아보시면 삼성중공업이 꾸준하게 수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다가 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시기도 오지 않을까. 언젠가 빗볼 시기는 있겠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 미포조선을 주목하셨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해야죠. 이제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오셨기 때문에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조선주에 대해서 사실은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한 1년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조선주 싫다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혹시 기자재 쪽을 본다면 어떤 종목 보시는지 간략하게. 우선 기자재 같은 경우 내용 시트에 보면은 이제 언급이 안 됐지만 오늘 피팅도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BMT가 수주를 땄습니다. 그래서 BMT 같은 경우는 단기적 슈팅이 나왔었고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뭐 동성화인텍이나 동성화인텍. 단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화성밸브 그다음에 조금 성장주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DK락 같은 경우는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도 실적 기준으로 저평가 영역이 있으니까 수급동 체크하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그나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동성화인텍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화인텍까지 기자재 쪽에 관심주 체크해 주셨습니다. HB투자그룹 손열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